러시아 아방가르드.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절대주의와 구성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주의는 추상인데 더 절대적인 추상으로 가는 거고, 구성주의는 공리적인 입장에서 기계미학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배경, 러시아 혁명의 영향,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 공리적인 부분을 더 추구하는 미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절대주의는 순수 미술인데 그것들은 도태가 되고, 구성주의, 구축주의라고도 하죠. 구성주의가 더 각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리적 역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용적인 역할을 하는 미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미술을 추구했던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는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죠. 자, 특징과 의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 미술과 기계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탈리아의 미래주의에서도 기계미학을 추구를 했죠. 근데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업화 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기계들의 움직임들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미술과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기계의 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여 순수 예술과 응용 미술의 구분을 철폐합니다. 디자인 성격을 강조하며 주로 직선과 면을 사용하게 돼요. 산업적 재료와 기술을 적용한 구성적 작품들을 탄생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구성에 의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키네틱을 강조합니다. 키네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를 한번 볼게요. 절대주의는 말레비치, 그리고 구성주의는 타틀린.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왼쪽이 절대주의의 말레비치입니다. 여기는 절대적인 순수 조형 요소를 생각한 거예요. 사각형, 직선, 색깔만 남겨놓고 실험을 한 거죠. 이걸 캔버스의 유체로 그린 겁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말레비치의 순수 미술이 공존을 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서부터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리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 미술들은 탄압을 시작하게 돼요. 그 스탈린 정권에 의해 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미술들은 탄압을 받기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결합된 거, 사회의 공리를 위한 미술들, 실용 미술들에 대해서만 러시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구성주의,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만들려고 디자인해서 나무로 미리 만들어 본 거예요. 1968년에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의 전시를 위해 재축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틀리는 이 탑을 새로 건설된 소련의 역동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으로 설계했어요. 이게 돌면서 원래 움직일 건물이라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건축비나 그런 기술들이 좀 많이 그 당시에는 부족해서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는 미술을 러시아에서는 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화에 맞게 미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은 정밀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밀주의도 배경은 입체주의의 영향이에요. 도시의 전경, 사물을 각이진 사각형으로 묘사하고 단순화하여 정밀한 기하학적 형태로 만듭니다. 이것도 단순화시키고 기하학적 형태로 만드는 건 입체주의 영향이기도 하면서 산업화의 영향이겠죠. 이 당시 미술은 유럽보다 문화가 늦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유럽보다는 좀 늦춰져요. 문화의 영향이요. 하지만 이런 게 미국에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현과 추상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재현은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고, 추상은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보다 늦춰지니까 이 경향이 좀 늦어서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작가는 오키프와 드머스라고 합니다. 정밀주의 작품을 볼까요? 이거는 오키프의 장미와 소의 두개골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자연 생물,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인데 그녀의 주변에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확대해 놓은 그림으로 유명했는데 확대를 하니까 추상적인 느낌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각이진 사각형을 묘사했고 단순하여 정밀한 기하학적 형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입체주의 영향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미국의 정밀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사조죠. 신조형주의. 미술의 사조이면서도 디자인 사조, 디자인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디자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데 입체주의의 기하학적 조형 개념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이것도 또한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기계적인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했어요. 적용한다는 것은 가구, 건축, 제품, 그림 이런 모두에
적용했을 때도 간호파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미를 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디자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이 디자인해도 어떤 물건에 넣어도 보편적으로 아름다운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든다는 거, 이것을 네덜란드에서 했었던 겁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그 보편적 기준의 디자인 미가 기준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면 돼요. 수직선과 수평선, 삼원색과 삼무채색으로 환원된 평면적 기하학적 화면 구성을 했던 거예요. 삼원색은 빨강, 파랑, 노란색, 삼무채색은 검정색, 회색, 흰색, 이런 색깔과 수직, 수평으로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작가는 몬드리안, 반드스버그, 리트벨트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미리 알아볼까요? 신조형주의는 기초적인 회화 요소를 사용하여 순수한 조형적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독일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주고요. 미니멀리즘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르데코 운동, 추상표현주의, 오바트에 영향을 주는 큰 역할을 하죠.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구상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회화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나무가 있는데 단순화시켜 있는 거죠. 색깔도 단순화되면서 더더욱 단순화되면서 노란색과 수직 수평의 선만 나타나는 거죠. 구상이 추상으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면 핵심 개념들로 해서 단순화시키죠.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했다가 더 연구를 하다 보면 핵심 요소로만 단순화되는 거죠. 그 핵심 요소가 그림에서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되는 거겠죠.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입니다. 색깔이 삼원색, 그다음 흰색과 검정색, 가끔가다 회색도 나올 수 있겠죠. 실제 적용 예예요. 이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에다 적용을 해도 깔끔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의 직선. 의자도 직선과 수직, 색깔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리트벨트의 슈레더 하우스입니다. 집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요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 보편적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신발, 손톱에 또 색깔을 칠하고요. 자, 옷, 핸드폰 케이스 등, 가방, 하이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보편적 기준을 만드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효율성이 있고 누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 자신의 물건을 신조형주의로 표현해 보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필통이라든지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마우스, 가방, 이것들을 용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지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려서 색깔 칠하고 하면 됩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신발이면 이런 식으로 몬드리안의 기본 조형 요소 삼원색과 삼무채색, 수직선과 수평선, 검정색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자도 괜찮겠네요. 안경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방도 몬드리안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가 미래의 살 집,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운 신조형주의의 디자인 요소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면서 배우는 서양 미술사가 되겠죠?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번 시간에 재미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렛츠고!